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인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8개월 차 새댁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에 치를 떨며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8개월 만에 이혼하는 것은 너무 서두른 선택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신다면 깊이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눈이 높았던 저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전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이런 사람이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듬직하고 훈훈한 외모에 지방과 경제력까지 갖추었으니 이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는 없었죠. 남편 말로는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데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 진짜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집에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식을 올렸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가 꿈꾸던 신혼과는 좀 거리가 있더군요. 다정한 남편에 너무나도 예쁘게 꾸며진 집, 그리고 화목한 가족까지 모든 게 완벽했지만 제 마음에 조금씩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미안해.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바빠졌어? 그러게 말이야. 홍보를 따로 한 것도 아닌데 물량이 증가해서 생산직 사원들도 난리야. 나는 신혼의 새댁인데 독서공방 하고 있다고. 알아. 나도 여보가 그리운데 회사가 바쁘니 어쩌겠어. 내가 먼저 퇴근하면 직원들이 욕할 것 같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서운한 걸 어떻게 해? 일 좀 잠잠해지면 놀러 가자. 알겠지? 알았어. 좀 참아보지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재밌게 시간 보내. 남편은 제게 금 1봉을 내밀었고 그걸 위안 삼아 서운함을 달랬습니다. 한편으로 고생하는 남편이 짠하기도 했어요. 저희 시댁은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아주버님 모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 크게 사업하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사업을 하는 정도였지만 직장인에 비하면 수입이 꽤 좋은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집안 남자들이 일에 파묻혀 사느라 바빴죠. 남자들의 공백을 여자들끼리 모여 풀곤 했습니다. 얘, 뭐 하고 있니? 오늘 밖에 나와서 바람 좀 쐴까? 네,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안 그래도 집에서 방바닥만 긁으며 심심해하던 차였는데 시어머니의 연락에 저는 신나서 달려나갔습니다. 나간 자리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형님도 같이 나오셨어요. 이참에 형님과도 친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과 나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희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들을 다 사주시며 백화점 쇼핑을 제대로 시켜주셨습니다. 요즘 힘들지? 결혼했는데 사업이 바빠져서 남편이 곁에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니? 그이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업이란 게 그렇다 얘. 잘 안 될 때면 잘 되게 하려고 바빠지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바쁜 게 사업이라는 거야. 저도 아는데 한 달 중 하루를 일찍 못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속 시원히 전화해. 나도 네 시아버지가 사업하다 보니 그 마음 잘 안다. 매번 늦게 들어와서 얼굴 보고 밥 한번 제대로 먹은 게 언젠지 몰라. 저도요 어머니. 도대체 그이는 자기가 그 회사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바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님도 그러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시모와 형님 모두 독수 공방한 지 오래되었다며 공감해 주시는데 왠지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쁜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만날 늦게 들어오고 텅 빈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알지. 근데 어떡해. 회사 운영 안 하면 우리 손가락 빨고 살아? 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해. 이해 좀 해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면 나도 여보랑 있고 싶지. 저희 투정의 남편은 애교와 선물로 미안함을 대신했어요. 남편이 사온 선물을 보면 선물 고르는 센스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대체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죠. 속상한 마음의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야, 우리 남편 월급 네가 받아볼래? 정말 쪼들려서 내가 투잡이라도 뛰어야 할 판이야. 네가 배가 불러서 그래. 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시어머니가 가끔 쇼핑도 시켜준다며. 없이 사는 것보단 바쁜 게 100배 나아. 그런가? 필요한 건 이야기만 하면 다 사주긴 하는데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아직은 불타는 30대라고. 그런 건 얼마 안 간다. 어차피 부부란 정으로 사는 거야. 배부른 소리 말고 우리끼리 한번 뭉치자.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말로 저를 위로해줬어요. 가끔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작정하고 남편을 꼬셨지만 남편은 늘 피곤해하며 먼저 자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기다리지 말고 남편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내가 회사로 갈까? 회사에서 같이 식사하자. 회사로? 근데 점심시간에도 바빠서 외근 나갈 수 있어. 어? 외근 어디로 나가? 같이 가면 안 돼? 에이, 미팅하는데 같이 가면 상대방이 불편하지. 그런가? 같이 가서 거래처에 인사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같이 가. 제가 어떻게든 같이 식사라도 할 시간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반대했어요. 신혼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결혼이 빨랐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친구 하나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걸 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부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2세를 갖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놀란 표정이더군요. 아직은 일도 많이 바쁘고 난 당신이랑 우리 둘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정 당신이 나이가 많은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난자 냉동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저희 닭달의 남편은 잠자리 대신 난자 냉동을 권유했습니다. 서운함이 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방법이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형님과 함께 모임을 가진 날이었어요. 몇 차례 모임을 가져보니 형님의 성향을 대충 알겠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었죠. 아유,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주변 친구들이 그이가 잘 나간다며 밥 좀 사라고 하는 통에 이번 달에만 밥값을 100만 원 넘게 썼다니까요. 아무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 들으면 그렇지. 그래도 너무 자랑하고 다니지 말거라. 사람들 속내는 알 수 없는 법이야. 제가 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요즘 근황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이가 너무 바쁜 이야기부터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날도 역시나 형님의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형님은 항상 아주버님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좀 잊을만 하면 자랑을 해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같은 집안에서 저렇게 차별을 두고 싶을까 싶었어요. 동선에는 좀 어때? 회사는 잘 굴러가지?
네, 저희도 너무 바빠서 그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렇게 바쁜 건 좀 그렇네. 회사가 어려운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 보면. 글쎄요, 잘 된다고 하던데요. 한 번씩 턱턱 돈 줄 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 용돈은 얼마나 주는데? 우리 그이는 그냥 나한테 카드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더라고. 저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그 돈을 펑펑 쓰는 것도 미안하던데요. 회사가 잘 되는데 돈 쓰는 게 뭐가 미안해?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돼서 돈 쓰는 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마치 우리 집 사정을 캐묻듯이 말하는 형님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시아버지의 회사, 남편 회사, 아주버님 회사 중에서 아주버님의 회사가 가장 매출도 좋고 순이익도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자꾸 비교하고 무시하려는 형님의 그 어투가 거슬렸어요. 그이는 회사 더 키워야 된다면서 요즘엔 해외 출장도 다니면서 협력할 회사 찾는데 정말 바빠요. 해외까지 확장하려고 그런다니? 네, 어머니. 그이는 천상 사업가인가 봐요. 그저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해외까지 확장하는 걸 보면 정말 수완이 좋아요. 그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건 인정할 만하지. 그렇다고 자만하면 절대 안 돼. 형님은 한숨 놓이시겠어요. 아주버님이 사업 확장하시면 더 잘 다지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한가해지실 수 있겠네요. 그렇겠지? 동서도 서방님 도와서 열심히 해봐. 또 알아? 서방님네 회사도 우리 그이 회사처럼 클 수 있을지.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그다지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형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예쁘장하게 생겼네. 남자들 많이 홀렸겠어. 칭찬이신 거죠? 딱히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그런 덕에 좋은 사람 이제야 만났죠. 그렇지. 우리 서방님처럼 좋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이보단 못하지만. 네? 자기는 뭐 사업에 대해서 알기는 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젓가락도 짝을 잘 만나야 하는 건데 서방님이 혼자 힘드시겠어. 그러는 형님은요? 사업에 대해서 좀 아세요? 나도 뭐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중퇴하긴 했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보다야 난 잘 알지. 사업이 글로 배우나요 뭐. 저도 그 정도 지식은 있지만 그걸 사업에 대해서 안다고는 말 안 해요.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형님의 행동에 기가 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님 같은 사람은 꼭 누군가를 무시하면 끝까지 짓밟으려고 행동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나가자 형님도 기분이 나빴는지 한동안 말이 없긴 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와 만날 때만 저와 대화를 나눴고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 제가 형님에게 지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자랑만 늘어놓는 형님에게 어머님은 충고를 하시곤 했지만 형님은 그에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저 자기가 잘난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한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됐어. 그까짓 밥 얼마나 한다고. 아껴둬. 그보다 서방님 구멍가게 같은 가게 키워서 우리 그이처럼 대형 마트 정도 되면 한턱 내던가. 저는 형님의 그런 말이 정말 안이 꼽고 화도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한 말씀 하셨어요. 얘야, 지금 그 말은 좀 심하지 않니?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매출액 30억 겨우 넘는 곳은 사업이라기엔 구멍가게 수준 아니에요? 형님, 정말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실 거예요? 동서, 뭘 그렇게 발끈해. 30억 겨우 넘었다는 게 그렇게 불쾌할 일이야? 돌려 말하면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하다는 건데
동서 가만 보면 은근 심보 꼬였다. 형님,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면 좋으세요? 어머, 동서, 서운하네. 우리가 남이야? 깎아내린 건 맞다는 거네요. 내가 사실밖에 말을 못해서.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형님, 사업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자만하시다가 큰일 나세요. 그리고 명확히 말하면 그 사업이 형님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님은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멈칫하더니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한다면서 기분 나빠하며 집으로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떠나는 형님을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속상해서 그만. 잘했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점점 자신이 무슨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더라. 남편이 잘 될수록 안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법인데 그 애는 뭘 몰라. 사람 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런 저희 사이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또 한 번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하셨던 거죠. 저 역시 형님과 척지고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중재로 유야무야하게 그날 일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형님의 자랑질은 끝이 없었죠. 저는 사업보다는 남편과의 사이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형님은 그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긴 했습니다. 형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 있으세요? 글쎄, 같이 뭔가를 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네. 아주버님도 역시 바쁘시죠? 뭐 그렇지. 쉬는 날이 있어도 비즈니스상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새로운 계약 따려고 늘 미팅 다니니 나랑 뭘 할 시간이 있나. 외롭진 않으세요? 외로움이라. 그래서 이렇게 풀고 있잖아. 솔직히 돈 쓰는 재미 아니면 그이랑 결혼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형님은 결혼해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초탈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님도 초반에는 아주버님과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나마 저보다는 나은 상황이셨던 거죠. 그러나 형님도 몇 달 안 돼서 아주버님이 회사 일만 하느라 자신을 봐주지 않았고 그 후에는 계속 아주버님이 회사 일이 잘 되니 그 돈을 쓰는 재미에만 집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형님도 참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도 아이라도 낳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주버님도 워낙에 바쁘게 지내셨고 아이를 가질 기회도 밤하늘의 별 따기였던지라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마음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님의 모습이 왠지 내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잠시 서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해 보아야 뭘 하겠는가 싶었죠. 저는 그래도 형님처럼은 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 때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로부터 2달 뒤 저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형님이 아주버님과 이혼한다는 소식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네가 이혼한다고 하고. 어머니, 전 여태까지 그이한테 속아서 살았어요. 둘이 다시 잘해볼 순 없는 거니? 그 사람이요, 바람을 피웠어요. 뭐? 첫째가?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워낙 모범생이라고 소문이 났었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기에 가족 모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에 더는 잘 살아보란 소리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어요.
내 자식이 흠이 있어 이혼한다는데 잘 살아보라고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형님에게 자기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형님,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니시죠? 오해? 오해였다면 나도 좋았을 텐데. 오해가 아니라서 나도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 아주버님이 그러시다니 진짜 놀라셨겠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좋아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얼굴 뵙는 게 힘드네요. 그래, 네 맘 다 안다.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니. 내가 뭐라 해줄 말이 없다. 미안하다. 형님은 평소에는 그렇게 강한 척하고 자신만만하게 굴더니 아주버님의 바람 피운 사건 이후로 자신감도 확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있으면서도 전에 없던 표정을 보이시면서 눈물망 글썽에서는 앞에 놓인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형님을 보면서 그동안 미워했는데 내가 미워해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와중에도 궁금증이 일었어요. 형님을 보았을 때 물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형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님, 정말 속 많이 상하셨죠? 저 같으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바람을 알게 되신 거예요? 나만 알았으면 차라리 덜 괴로웠을지도 몰라. 사실 내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가 남편을 봤다는 거야. 일본 여행에서요? 해외 쪽으로 사업 늘린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사업차 일본으로 출장 간다곤 들었는데 너무 자주 갈 때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일본에서 몰래 데이트를 즐기셨던 거였어요? 대놓고 데이트를 즐겼지. 그놈 일본 여자랑 바람났거든. 네? 저와 시모는 깜짝 놀라서 카페란 것도 잊고 크게 소리쳤어요. 남자들의 바람은 흔하게 볼 수 있다지만 일본인과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형님의 친구분이 여행 간 곳에서 그 현장을 들켜서 밝혀졌다는 것도 신기할 노릇이었어요. 형님은 그동안 아주버님 자랑을 가족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늘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난번 친구들에게 밥을 샀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했을 땐 그럴 리 없다고 했어. 잘못 봤을 거라고 했지. 그 친구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이런 말이구나 싶더라고.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준 셔츠를 입고 갔는데? 형님이 보여준 사진에는 아주버님이 활짝 웃고 있는 얼굴로 어떤 여자의 허리에 팔을 감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형님이 보았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사진이었을지 생각하니 민망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형님은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저희에게는 당당하게 굴던 사람이 그 사진 한 장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먼저 일어나셨어요. 형님은 울면서 저에게 한풀이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난 그 사람 믿었어.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바람필 줄 알았다면 나도 혼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 믿고 있었고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위안하면서 살았던 건데 난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아주버님도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아주버님도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다신 안 하겠다고 싹싹 빌었다는데 형님은 아주버님과 살면 계속 그 기억이 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아주버님이 바람나서 모든 것이 까발려진 상황이다 보니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말만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면서 과연 형님에게 결혼 생활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바람 피는 놈 중 들킬 놈들은 어떻게 해서든 들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이후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동안 집의 분위기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바람의 충격이 크셨는지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도 역시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느라 바쁘셨고 모두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한동안은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일로 제가 우울해하는 것을 알자 남편도 저를 신경 써주었어요. 바쁘다더니 간혹 일찍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저의 심기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요즘에는 일이 별로 없어? 아니, 일은 많은데 그래도 여보 기분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삐져도 신경도 안 썼으면서. 그래도 당신이 형수하고도 잘 지냈는데 형수가 이혼하고 떠났으니 마음이 얼마나 적적할까 싶더라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 아주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야. 그렇다고 형 있는 데서 티 내지 마. 지금 안 그래도 이혼해서 힘든데 가족 내에서도 미움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좋겠어? 그 정도 눈치는 나도 있어. 남편은 아주버님의 바람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버님 탓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왠지 아무리 바람 피워도 자기 가족이라고 감싸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자는 남자의 마음에 공감하나 싶어서 괜히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자기 형이어도 그렇지 바람 피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도 남자구나 싶어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마지막 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이가 그럴 줄은 몰랐어. 동서도 너무 안심하지 마. 남자란 인간들 다 거기서 거기야. 처음에는 형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악담이라고 던지고 갔나 싶기도 했지만 아주버님처럼 얌전하다고 생각했던 분도 그렇게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끌고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친정 엄마의 급한 부탁에 운전 초보인 제가 집을 나선 거였죠. 저희 집은 차가 2대인데 한 대는 남편 출근용이고 다른 한 대는 주말 나들이용 SUV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누가 긁어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누가 차를 긁어놨지? 블랙박스 확인해서 신고라도 해야겠다. 범인을 잡으려고 집으로 올라와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너 네 형처럼 안 걸리게 조심히 만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람은 의심조차 안 해요.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운전 중에 시아버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여자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지 아냐. 겉으로는 모른 척 하다가 뒤에서는 금방 눈치채서 캐고 다닌다고. 그 사람 안 그래요. 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데요. 네 형이라고 걸릴 줄 알았겠냐. 다 운이야 운. 너는 모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숨겨도 걸릴 수가 있다고. 시부와 남편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대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자식의 바람을 감싸주는 시아버지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인간 유형이었죠. 둘째 동선 파악해서 잘 피해 다녀. 어디 나간다고 하면 어디 가는지 꼭 확인하고 그래야 동선이 안 겹치지. 아버지, 저 의외로 철저해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받은 적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네 형이 이혼했으니 마음에 좀 걸려서 하는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자들이 더 예민해진다고. 형은 좀 어설프긴 했어요. 요즘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들키려고 하면 어디서든 들킬 수 있는 거야. 조심해. 들꽃에만 물 뿌리지 말고 집에 있는 꽃에도 시간 될 때마다 물 좀 주고. 둘의 대화에서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자신들의 무용담을 이야기할 땐 제 귀가 썩는 기분이었어요. 바람 피우고도 걸리지 않는 걸 대단한 자부심처럼 여기는 부자라니 두 인간에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들 앞에서는 매너 있는 척하던 시부의 이중인격의 치가 떨렸네요. 저는 증거 수집부터 해야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모조리 다 뒤졌어요. 파면 팔수록 불편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죠. 이번에 우리 어디로 가지? 조금 멀리 가볼까? 근처에서는 회사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걱정돼. 그랬어? 응, 저번에 김 대리님이 나 봤다고 하는데 심장이 철렁했어. 아이, 걸린 건 아니겠지? 다행히 오빠가 화장실 갔을 때 보고서 지나쳤나 보더라고.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 아이, 오빠, 그냥 이혼하고 나랑 살면 안 돼? 나 새벽에 오빠 가고 나면 외로워.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아직은 상황이 좀 그래. 우리 아기 조금만 기다려. 대신 오빠랑 곧 해외여행 가자. 진짜? 너무 좋아. 오빠 사랑해. 남편과 내연녀는 저희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사원 같았어요. 일전에 한번 남편이 신입사원을 뽑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여직원이었나 봅니다. 어쩐지 제가 회사에 간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자기의 내연녀가 회사에 있으니 저를 데려갈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바쁘다면서 저와는 시간을 잘 보내지 않았던 남편은 제가 아닌 그 내연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였죠. 매일 늦게 오던 것은 그 내연녀와 밤을 같이 보내다가 새벽에만 슬쩍 집으로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바쁜 척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람을 피우다니 그 정성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블랙박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왜 저와 결혼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복사해서 내연녀와 함께 한 시간대와 남편이 저에게 보낸 카톡들을 같이 뒤져보고 타임라인을 적어놨습니다. 주말에 나간 날은 대부분 SUV를 끌고 나갔기에 그 내연녀와 차에서 있는 시간대가 많았어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내연녀와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상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회사 전화가 무슨 밤에 걸려오고 심각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늘 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표정이 한껏 신나 보였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재미냐는 저의 물음에 남편은 잘 돼 가니까 기분이 좋다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밤에 누군데 그렇게 통화를 해? 거래처 사람. 우리 쪽 거래 물량을 좀 더 늘리고 싶다고 하네. 그걸 꼭 밤에 연락해야 된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회사 잘 돌아가면 여보에게도 좋은 일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연락하는 건 좀 오바 아닌가 해서 그렇지. 다 잘 해결됐으니 어서 잠듭시다. 이리 와. 그렇게 통화를 마친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저를 안고 잠이 들었는데
그게 다 그 내연 여와의 사이가 좋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저를 품에 안고 그 여자와의 데이트를 꿈꿨을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열을 받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회사에서 그 여자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저는 사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아내가 싫어서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현실에서는 제가 싫어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이미 잡힌 물고기고 새로운 여자가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오빠 오빠 거리며 달라붙는 게 좋았던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가관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애교를 잘 부리면서 남편을 계속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행복해 보이기만 했고요. 그리고 어이가 없던 일 중 하나는 저에게 선물했던 것들이 그 여자애에게도 선물했던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선물이야. 뭐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갖고 싶다고 한 브랜드 목걸이잖아? 비쌌을 텐데. 그리고 이것도. 귀걸이까지 세트로? 오빠, 나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 그럼 예쁜 짓? 차량 앞에서 주차 모드로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 저에게 선물했던 똑같은 목걸이를 그 여자애에게도 선물했어요. 게다가 그 여자에게는 귀걸이까지 세트로 해줬습니다. 저에게는 목걸이만 선물한 빌어먹을 남편 자식이었어요. 그 여자애는 너무 기뻤는지 남편에게 마구 볼뽀뽀를 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점을 확인해 봤을 때 그 여자에게 선물하고 나서 저에게도 같은 걸 선물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센스 있고 여자의 마음을 잘 안다며 행복해 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블랙박스를 통해 남편의 행동을 확인하면서 울분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서 저는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기보다 10살은 더 어린 여자와 즐기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 열받았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용돈을 주고 여행을 다녀오라고 한 것도 본인은 그렇게 즐기는데 집에 있는 저를 생각하니 일말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보상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나니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열받았지만 절대 눈물은 흘리지 말자 다짐했어요. 잘못한 건 남편 자식인데 제가 왜 그런 한심한 인간 때문에 아까운 눈물을 흘려야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자더니 그 여자와 통화할 때는 너 닮으면 예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그 사람은 언제든 나를 버리고 내연녀와 다른 살림 차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참을 필요도 없이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저는 블랙박스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서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 나 일이 있어서 부모님 댁에 와 있어. 알겠어. 거기서 딱 기다려. 무슨 일인데? 보면 알게 될 거야. 여보, 뭐 화난 거 있어? 제 말투를 듣던 남편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차를 몰아 무작정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어서 마구 달려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자 두 사람은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갖은 욕과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주변의 물건들을 다 던지고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휴지곽을 들어 남편에게 세게 던졌어요. 남편은 그 휴지곽을 맞고는 아픈지 연신 문지르며 저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시모와 남편은 당황한 듯이 말했어요. 아,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정신 나갔어? 그래, 얘야.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야, 강주명. 너 바람 피우고 다니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장 이혼해. 난 너 같은 쓰레기랑 역겨워서 못 살아. 무슨 말이야? 내가 바람이라니? 그래, 새아가. 네가 뭘 잘못 알았을 거다. 좀 자중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되려 제가 잘못한 것 아니냐며 차분히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처음에는 아니라고 열심히 잡아댔어요. 아주버님처럼 자기가 누군가에게 목격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 뭔가 잘못 알았겠지. 내가 여자랑 있는 걸 누가 봤다고 해? 잡아댄다고 현실이 달라지니? 어머니, 이 사람 회사 여직원하고 바람난 거예요. 20대 초반인 여자애랑.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 그게 사실이냐? 주명아, 말 좀 제대로 해봐, 인서가. 남편은 제 말에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바람 피웠다는 사실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제가 내연녀에 대해서 말하자 어떻게 알았느냐며 물어왔어요. 시아버지가 다 말했어. 당신 바람 피운 거. 시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더라? 아버지가?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까지 그런 말이 나오니? 말 안 하셨으면 평생 안 들킬 거라고 자신만만했겠네.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만나고 헤어지려고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신 나간 자식아. 남편은 어이없게도 시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물론 제가 남편을 떠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크게 오해했어요. 그 순간 외출하셨던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 사실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말해? 저는 아버지 바람난 거 비밀로 지켜주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제가 바람난 거 다 알렸냐고요? 제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셨어요? 뭐야?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아버지께 들었다고 다 말했다고요. 남편과 시부는 싸우기 시작했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더 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조화인지 아주버님에 이어 제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네 아버지도 바람을 피워? 내가 뭐라고 했지? 아니야, 여보. 얘가 지금 실성해서 잘못 말한 거야. 거짓말 마. 둘이서 바람 피면서 서로 비밀을 지켜주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들었어. 진정 좀 해. 아니라니까. 시모는 제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부까지 바람났다는 말을 듣고는 이성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시더니 프라이팬을 들고 오셔서는 시부의 얼굴을 갈기셨어요. 시부는 프라이팬에 맞고는 쌍코피를 흘리시면서 시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죽도록 맞아봐. 여태껏 바빴던 게 계집애한테 빠져서 그랬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여보, 한 번만 이해해줘.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몇십 년이야.
그 세월을 배신한 게 바로 당신이야. 알아? 시모는 아들들이 바람났다는 사실보다 시부가 바람났다는 사실에 100배는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바람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숨겨주기 급급했다는 사실에 인간도 아니라며 시부를 쥐잡듯이 팼어요. 남편 역시 자기가 어린 여자에게 잠시 미쳤었다고 말하며 정말 사랑하는 건 저라고 매달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블랙박스에서 본 것이 다 있는데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린 여자랑 노니까 그렇게 좋디? 어떻게 밤낮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녔어? 나랑 사귈 때는 그렇지도 않더니만. 그게 네 찐사랑일지도 모르니까 그 여자애랑 재혼이나 해. 이혼 서류 곧 보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무슨 소리야? 아니, 난 그 애랑 결혼 생각하지도 않았어. 걔가 날 꼬셔서 그렇게 된 거야. 난 그런 것 따위 상관 안 해. 결론만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인형아, 인형아,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어? 저는 그렇게 뒤에서 저를 붙잡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갑자기 딸이 이혼한다고 하니 놀란 듯 하셨지만 상황상 참고 살라고 말할 수 없겠다며 부모님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걱정되는 결혼은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거지. 결혼정보 회사도 사람 인성까지는 모르니까 누굴 탓할 수도 없겠구나.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이겠지. 누굴 탓하겠어? 내가 사람을 쉽게 믿었으니 내가 해결해야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엄마는 늘 네 편이야. 친정 엄마는 저에게 너무 기죽지도 말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면 제대로 수습 잘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잘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감정이 너무 앞서기도 했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질렸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한 지 얼마 안 돼요. 이혼한다고 하면 세간의 시선도 그렇고 잘 산다고 알고 있는 이들의 동정 어린 마음도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한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이지만 왠지 세상에 홀로 버려지는 느낌도 이혼 후 달라질 삶도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면서 속 썩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알았으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더 열심히 살면 된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했고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답을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하고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차갑게 하는 모습에 남편도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긴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집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잘못은 남편이 했으니 제가 그 상황을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혼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꼭 이혼해야겠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헤어질만 하면 헤어지는 거지. 우린 연인이 아니라 부부잖아. 한 번만 봐주면 내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여기서 그만두자. 바람 피운 건 진짜 미안한데 정말 걔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밀쳐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일단은 시댁에서 지내겠다면서 마음이 풀리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서 생각 정리를 많이 했어요. 친정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괜찮아졌다 생각했지만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말자 했지만 터져 나오는 눈물과 속상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날 집에 있던 남편과의 추억들을 모두 정리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버렸습니다.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았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합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저도 바람 피운 그들에 대한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보다는 소송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소장이 날아가자마자 남편은 흥분해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혼 말고 나랑 1년만 더 살아보자. 내가 잘할 테니까. 이미 난 마음 결정했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널 믿었던 내가 너무 부끄럽고 바보 같아. 남자들 다들 한 번씩은 그럴 때 있어. 난 그게 좀 일찍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 지금 다른 남자들도 바람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 소송까지 가지 말고 나를 믿어보라는 거지. 널 믿느니 지나가는 똥개를 믿겠다. 블랙박스 영상 한번 꼭 다시 돌려봐.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저는 그들을 이기고 이혼하였습니다. 8개월간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남편은 유책 배우자였기에 저에게 만만찮은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또한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과 바람난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어렸지만 인생 공부 톡톡히 했을 그거로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유부남을 만나다니 비싼 과외비를 물었다고 생각하길 바랬습니다. 남편은 소송 후에 그 내연녀에게도 차였는지 한 번은 술 먹고 전화가 왔었어요. 하나 저는 바람 피웠던 사람은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이혼하고 나서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걱정됐는데 시모는 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네 덕에 파렴치한 놈과 내가 이혼했다. 이 나이라도 이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 내 아들놈이 못나서 너도 이혼 경력까지 단 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 살기를 응원하마. 어머니도요. 저 어머니 많이 의지한 거 아시죠? 앞으로의 인생은 행복하게만 사세요. 고맙다. 잘 지내거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톡톡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사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도 다 시어머니 집안에서 자금을 대주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티를 내진 않았지만 시댁의 쩐주는 바로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집안이 아주 부자였었는데 가난한 시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집안에서 회사를 운영하게끔 지원을 해주셨던 거였죠.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엄청난 사업 수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그 사업을 그럭저럭 이어가고 계셨는데 그마저도 이혼하면서 회사에 있던 지분을 빼앗기고 마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노후 준비와 여행을 다니며 에세이 작가를 목표로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모두 이혼하자 회사에서도 그들을 보며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운 데다가 더해서 여자 관계가 문란하고 이상한 업소에도 드나든다는 식의 카더라가 무성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기강이 잘 잡히지 않아 다들 고생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그 집안 남자들은 모두 다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바람 유전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집안에서 세 남자가 모두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 초반에는 저도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커서 바람 피웠다면 정말 골칫덩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혼 후에 위자료로 다른 지역으로 집을 사서 이사했어요. 남편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고 40살이라는 제 나이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사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최근에는 지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해서 장사에 맞들이고 있어요. 새로 오시는 손님들 맞이하고 물건을 손수 골라서 떼다 팔기도 했는데 재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와 적성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이혼해서 비록 이혼료 딱지가 붙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은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 피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는 제 인생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바람 피워서 힘드신 분들이 있나요? 이혼하고 싶지만 쩔쩔매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내가 나를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도 해요.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제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창피하거나 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은 가끔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제 눈치를 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혼했다고 숨기지 않고 말을 해요. 누군가의 배신에 상처받았지만 그만큼 더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도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쳐보려 해요.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